한미연합공군이 알래스카에서 레드플래그 훈련을 실시합니다. 최근 미국이 북극에 한국 땅을 만들어줄 테니 제발 와달라고 초청하는 이유가 밝혀지자 중국과 일본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토전략TV 측은 23분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럽연합에서 한국에 관련된 브리핑을 했습니다. 유럽연합 정부는 한국과 호주를 정상회담의 초청객으로 초대하면서 민주주의 선진국 10개국 연합체인 디퐁텐 그룹의 포맷을 확립하기 위한 효과적인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유럽연합 측의 브리핑 내용은 기존의 G7 체제는 종식되고 기존 G7 국가에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10개국 국가들의 연합 최고성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선언에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재 한국의 G7 가입에 가장 크게 반대를 하는 나라는 일본인데요. 일본은 독일과 이태리 같은 일본의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국들에게 한국의 G7 참여 반대 의사를 함께 밝혀주길 바랬지만 결국 미국, 영국을 제외한 모든 G7 회원국이 포함되어 있는 유럽연합이 G7 그룹 참여에 공식적으로 한국을 정식 멤버로 초대하고 G7 그룹의 회원으로서 입지를 굳히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최근 미국이 한국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려고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북대서양이 접한 서유럽 국가들과 북미 국가들의 군사동맹체입니다. 사실상 세계 최고 선진국만 가입된 군사동맹체입니다. 그런데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나토 회원국과 한국의 협력 심화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일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유럽 국가가 아닌 한국을 콕 집어 유럽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또 발칵 뒤집힌 것은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나토는 일본이 오랜 기간 진입을 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아시아 국가가 아닌 유럽 국가 즉 백인 국가로 근현대의 기간 동안 정체성을 만들어갔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타라 입구로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룬 주요한 사상입니다. 세계 최강 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에 일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일종의 로망이자 숙명처럼 여겨져 왔던 것인데요.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콕 집어서 나토로 하여금 초청과 협력을 주문하며 국제사회 특히 유럽 국가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쿼드 동맹과는 다르게 나토 동맹의 한국 가입은 그리 부담스러운 일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나토 동맹은 북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과거 구소련을 타깃으로 했던 군사동맹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이 주도해서 결성한 쿼드 동맹은 명백히 중국을 타깃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고 또 일본 측에서 딱 네 나라만이 핵심임을 정의내려 이름부터 네 나라를 의미하는 쿼드라는 이름으로 일본 측에서 명명하여 한국의 불쾌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게 된다면 일본의 종속국가처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극우 언론 매체들은 한국의 쿼드 불참을 두고 한국이 적성국가가 됐다. 결국 친중 국노선을 택하고 말았다는 자극적인 논조의 보도를 내보내 한국이 국제적으로 난처한 입장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일본 측의 바람과는 달리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쿼드 동맹체 참여를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은 쿼드의 한국 참여를 압박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본이 주도하는 쿼드 멤버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쿼드는 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쿼드 동맹에 큰 비중을 둔다거나 한국 참여를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한국을 일본이 주도하는 쿼드 모임이 아닌 유럽 중심의 나토 그룹에 참여시키려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며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다름 아닌 북극 개발 이슈가 담겨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G7 회담 이후로 러시아와 스위스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제3부 회담에서 러시아와 논의할 내용 가운데에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의 해결, 미얀마 사태의 해결 그리고 북극 개발 등의 이슈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대중국 견제 전략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원래 러시아는 미국과 사이가 좋은 나라였습니다.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기도 했고 여러 차례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조만간 중국을 사이에 두고 외교적으로 긍정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유럽과 중국, 난처해지게 되는데요.
유럽은 세계 외교의 중심축이 대서양에서 북태평양으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이고 중국은 가장 큰 동맹국인 러시아를 잃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서 러시아와의 어느 정도의 협력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 가운데에는 베링의 연결 사업은 가장 큰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우호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베링 해협이 연결되면 미국과 아시아 유럽 세 대륙을 이어주는 철도도로 가스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세계 물류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세계 물류와 교통혁명이 일어날 뿐 아니라 세계 정치, 경제, 사회학적 대변환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또 한국을 북극 관련 문제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자국 영토인 알래스카 서쪽 끝 도시인 노금시에 한국의 북극 전략 전초기지를 공동으로 건설 지원을 하고 나선 것인데요. 북극이 속하는 알래스카 최서단 지역의 큰 도시인 동시에는 우리 한국 극지연구의 최첨 단선박인 아라오노의 전초기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이미지 안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국의 영토를 내어주면서까지 한국의 북극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 공군을 알래스카에서 진행하는 공중훈련인 레드플래그 훈련에 한미공군이 공동으로 훈련을 알래스카에서 진행하게 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북극에 진출하도록 돕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북극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은 베링 해협 터널 연결 사업의 가장 큰 협력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알래스카 우주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원유 대부분을 한국이 사와 알래스카 경제를 사실상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한국이 이처럼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사오는 배경으로는 바로 한국의 수출 제품 최상위 품목이 다름 아닌 원유를 가공한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무려 자동차나 선박 핸드폰보다 많이 수출해서 사실상 한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이 바로 석유 산업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원유를 수입해서 고도의 기술로 가공한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까지 바로 원유를 조달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건설된다면 24시간 끊임없이 한국의 석유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알래스카주는 엄청난 생산 효율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독보적인 세계 2위의 원유 생산국가입니다. 모든 중동 국가들보다 많은 독보적인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세계 톱클래스의 한국의 석유화학 시설과 직결되는 파이프라인이 연결된다면 조국가가 세계 석유화학 시장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과 남북한의 통일은 필수적인 상황인 것인데요.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중동 지역이 차지하는 세계 패권의 비중이 크게 축소될 수 있어 중동 지역의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남북 통일로 인해 바야흐로 대서양의 시대가 저물고 북태평양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한국을 최고의 중심 국가이자 파트너십 국가로 지목하여 일본이나 중국 대신에 대한민국을 초우량 경제국가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 국민들도 세계로 시야를 좀 더 넓히고 특히 북극 지방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